자, 지난 시간에서 실종 선고 파트로 이어서 진행을 할 건데, 먼저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자, 심화반에서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게, 심화반은 일단 애습과 복습을 병행을 하셔야 되는데, 애습은 우리가 기본반에서 배웠던 그 내용을 밑줄 친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 30분 전을 통해서 읽어 오시는 게 애습이 될 것이고, 이제는 심화반에서는 복습 위주로 가는데, 복습은 가능하면 뭐예요? 기존에 내가 어떤 작년에 어떤 재수생분들이라면 가지고 있던 문제집을 가지면서 문제를 많이 푸는 식으로 그 복습 방법을 정하실 수도 있고, 근데 초심자들은 교과서의 단원별 문제라든지 또는 뭐요? 매일 나가는 매일 문제 등을 통해서 문제 확인을 하면서 뭐요? 본문을 같이 병행하는 식으로 복습은 최소한 뭐요? 예습보다는 시간을 많이 부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복습은 가능하면 한 2시간 정도 이상은 시간을 확보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실종선고로 갑니다. 실종선고. 일단 개념은 통과를 합니다. 요건요. 실종선고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죠? 실종 기간에 따라서 보통 실종과 특별 실종. 27조에서 규정한다. 먼저 보통 실종이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치 아니하면 법원은 이해관계나 검사의 청구서 실종 선고를 하여야 한다. 똑같이 부재자 재산 관리 명령과 똑같이 직권에 의한 실종 선고는 있을 수가 없다. 청구권자도 똑같죠.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 이때 이해관계인도 법률상의 이해관계인만을 말하죠. 그죠? 자, 본문에서 다시 확인하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실종선고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청구권자는 사실상의 이해관계는 청구자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선순위의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선순위 상속인만 청구권자의 자격이 있을 뿐, 후순위 상속인도 뭐예요? 청구자 자격이 없다. 제일 많이 떴습니다. 그 다음 특별실종이요.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쪽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이 끝난 후 침몰,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치 아니한 때도 제1항과 같다. 즉 법원은 청구자의 청구가 있으면 반드시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실종선고는 뭐예요? 실종 기간에 따라서 보통 실종과 특별 실종 두 가지가 있더라. 자, 요건합니다. 법원에서 갑에 대해서 실종선고 재판을 하려면 첫 번째 뭐예요? 갑이 생사불명자라야 된다. 그죠? 이때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이 됩니다. 이때 생사불명은 말 그대로 뭐예요? 살아있음도 확인이 되지 않고 사망했음도 확인이 되지 아니한 걸 말이죠. 또 살아있는 자에게 뭐요? 실종 선고를 할 수 없고 이미 사망이 확인된 자에게도 실종 선고를 할 수 없다고 하죠. 양자 모두 불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생사불명의 범위가, 그래서 기본 시간에 또 어떤 지문을 또 올려볼게요. 서울에 주소지를 둔 갑이 지방 출장을 갔습니다. 근데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어버렸다, 그죠? 그래서 지방에서 다시 자신을 간호한 병을 만나서 다시 자식을 두고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에게는요? 주소지에 남겨둔 본래 처에게는 생사가 불분명하게 됐다, 그죠? 그래서 이같이 생사불명은 모든 자에게 생사불명일 필요 없고, 법원에 대해서 뭐요? 실종선고를 청구하는 청구인과 실종선고 재판하는 법원만 모르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생사불명의 범위는 절대적일 필요 없죠. 상대적 생사불명이면 좋겠다. 왜 절대적, 상대적이라는 단어 안다, 그죠? 즉 절대적은 누구에게나. 그래서 누구에게나 생사불명자일 필요 없다, 그죠? 즉 청구권자 법원만 모르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이 되어야 한다. 보통 실종은 뭐예요? 그 기간이 5년간.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최후의
소식이 있는 때로부터 그죠. 예. 재판 청구가 일 때까지 5년간 계속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 실종은 뭐야? 1년이죠. 그죠? 예. 1년간 계속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판례 체크할게요. 호적상 이미 사망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 이 자기는 실종 선고할 수 없다. 이렇게 체크할게요. 왜 갑에 대해서 실종 선고 재판을 하고자 합니까? 실종 선고 재판이 확정되면 갑을 사망자로 간주할 수 있죠. 그죠? 사망자로 간주되면 잔존 배우자의 재원, 상속인 등의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사망자로 다루기 위해서 실종 선고 재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뭐요? 법적으로 사망자로 취급되는 자에게 실종 선고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래서 이미 호적상 사망자로 기재된 자는 법적으로 뭐야? 일단은 사망자로 일단 취급이 되므로 그 자에게 다시 실종 선고를 재차할 필요는 없다. 여기까지는 한번 출제가 됐어요. 자, 두 번째 볼게요. 당연한 겁니다. 실종 선고 재판이 있으면 그 자는 뭐야? 사망자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 실종 선고 재판이 진실에 반할지라도 그 선고 자체가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번복할 방법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일에 실종 선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요? 이를 모르고 법원이 타인의 청구에서 다시 제2의 실종 선고 재판을 했더라도 이 경우는 어떤 실종 선고 재판만이 유효입니까? 먼저 된 실종 선고 재판만이 유효. 뒤에 된 실종 선고 재판은 의미가 없습니다. 휴지에 불과합니다. 자, 그 다음 3번 앞으로 계속 반복될 수 있는 판례죠. 그죠? 이미 출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갑이 잠수 장비를 착용한 채 뭐야? 바다에 입수했다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갑에서 실종 선고 재판을 하려면 그 실종 기간이 5년이 되어야만 하느냐 아니면 뭐야? 1년으로 족하냐? 1년이다 5년이다? 5년이라는 거죠. 1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 이미 출제가 됐잖아요. 1년으로 썩을 염려가 있죠. 그죠? 예. 이 경우는 특별 실종이 아니다. 그죠? 특별 실종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실종이요. 자, 그때도 이런 예를 들었어요. 자, 왜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졌느냐? 갑이 어느 날 뭐요?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모 지역에서 몇 년 전에 한번 사건화된 거예요. 사회면에 뜬 기사입니다. 자, 근데 사건화됐다는 것은 뭐요? 이자가 사망치 않았다는 거죠. 왜 이와 같이 사망을 조작해서 실종 선고 재판을 받았느냐?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이죠. 근데 이와 같은 사건이 드러났다는 것은 내부자의 어떤 고발이 있었겠죠. 예. 자, 왜 드러났느냐? 누가 부르세요? 처남이 부르세요, 처남이. 왜요? 약속대도 못 받았겠죠. 불만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같은 사건은 뭐예요? 특별 실종이 아니라 보통 실종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형식적 요건요. 이와 같은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이 되었더라도 뭐요? 되었더라도 실종 선고 재판을 하려면 반드시 뭐요? 청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되죠. 직권에 의한 실종 선고 재판은 없어요. 그때 청권자는 부재자 재산 관리 명령의 청권자하고 똑같죠. 이해관계 검사. 이때 이해관계도 법률상의 이해관계인 사실상의 이해관계는 이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죠? 제일 많이 출제되는 질문이에요. 실종 선고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이 판례죠. 그죠? 즉, 이 판례를 틀리면 뭐예요? 실종 선고 문제는 한 문제 틀린다는 거예요. 청구권자는 법률상 이해관계 또는 검사입니다. 검사는 도대체 문제가 안 되죠. 이때 법률상 이해관계인과 관련해서 갑에 대해서 실종 선고가 확정이 됩니다. 그럼 이자는 뭐예요? 사망자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갑의 제사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죠. 그럼 상속은 누구만요? 선순위자만 독식하죠. 그죠? 그러면 이 후순위자는 갑에 대한 실종 선고 재판이 있더라도 한 번도 상속 못 받기 때문에 이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그죠? 될 수 없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같은 실종 선고 재판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생사불명자에게 하죠. 그죠? 살아있음도 확인이 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요? 사망했음도 확인되지 아니한 적에 이 같은 실종 선고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원은 사전에 뭐요?
실종선고 재판에 청구가 있으면은 그 자에 대해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생사 여부를 법원에 신고할 것. 이 같은 공시최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고죠. 근데 이 같은 공시최고 기간이 끝날 때까지 신고자가 없으면 그때 반드시 가비된 실종 선고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공시최고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가비된 실종 선고 재판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기본반에서 배웠던 바를 다시 떠올려 볼게요. 그래서 10년도 1월 1일자로부터 소식이 끊겼습니다. 보통 실종 사건이요. 몇 년이 경과해야만 법원에 대해서 실종 선고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5년이 되죠. 그러면 14년 12월 31일이 경과를 해야 됩니다. 그때 바로 부인이 5년을 채웠다 해서 바로 실종 선고 재판을 청구치 않겠죠. 그래서 부인이 3개월은 기다렸어요. 그래서 15년 3월 10일자에 법원에 대해서 실종 선고 재판을 청구를 합니다. 그때 법에서 판결을 하려면 반드시 몇 개월 이상은 6개월 이상의 공시최고를 거쳐야 되죠. 그래서 15년 9월 10일자까지 신고자가 없습니다. 그때 실종 선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재판이 확정되면은 갑은 사망자로 간주가 된다고 그죠. 간주가 됩니다. 자, 그러면 사지선당이요. 사망자로 간주가 되는데 1번부터 4번 중 갑은 언제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느냐는 겁니다. 이건 틀리면 안 된다 그죠. 1번부터 4번까지 중 언제 사망한 거로 간주가 돼요? 몇 번이요? 2번이죠, 그죠? 2번이잖아요, 2번. 28조.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입니다. 이거 틀리면 안 되죠? 언제입니까?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죠.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 그죠? 재판 시간이죠, 그죠?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 따라서 보통 실종이라면 5년이 되는 날, 그죠? 특별 실종이라면 1년이 되는 날이 사망으로 다뤄진 시점. 재판 시간이죠, 그죠? 재판 시. 실종 선고가 있으면 그자는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 자, 요 부분 틀리면 안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초정과 간주의 차이점이다. 그죠? 이미 봤기 때문에 확인합니다. 그래서 실종 선고 재판이 확정되면 그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므로 그 효과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반대 증거 제출만은 그 효과를 번복할 수가 없고 반드시 실종 선고 자체를 취소를 해야만 이를 번복할 수 있다. 그죠? 초정과 간주의 차이점, 그죠? 언제 사망이요?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입니다. 재판 시간이라. 자, 그럼 볼게요. 이 판례도 이미 한 번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또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여기 볼게요. 갑에 대해서 실종 선고 재판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겠죠. 그럼 갑을 피상속인. 갑에 대한 재산 상속을 받는 을을 상속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피상속인보다 조금이라도 오래 살아야 되죠. 근데 먼저 이자가 먼저 사망을 했다면 그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 그죠. 자, 볼게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실종 선고. 예를 들면 이자가 10년도 1월 10일자에 사망했어요. 그런데 이자가 실종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2년 1월 10일자에 실종 선고가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실종 선고가 있었지만 실종 선고는 요 날짜에 있었지만 이자의 사망을 언제 사망한 거예요? 실종 기간 만료 시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실종기간 만료일이 09년 3월 10일자가 실종기간 만료일입니다. 그럼 이때가 뭐예요? 사망 시점이 됩니다. 실종선고 재판은 뭐예요? 갑의 사망 이후에 있었지만 실종선고가 있으면 뭐예요? 이제는 사망자로 간주되는데 언제 사망이 돼요? 이미 이 날짜에 사망한 게 돼버려요. 그럼 이제는 갑의 사망자는 이미 사망한 자이기 때문에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없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실종선고는 뭐예요? 피상속일의 사망 이후에 있었지만 그 자의 뭐예요? 실종 기간이 피상속일 사망 이전에 만료가 되면 그래서 이자는 언제 사망이요? 실종 기간 만료 시에 사망이죠. 따라서 사망 시기가 피상속일의 사망 시기보다 앞서게 될 수밖에 없죠, 그죠? 네. 따라서 이자는 뭐예요? 상속인이 될 수 없답니다. 네,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따라서 이 지문 이미 출제가 됐어요. 즉 을에 대한 실종 선고 재판은 언제 있었어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있었지만 그거로 해서 뭐야? 이자가 사망으로 간주되는 시점이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보다 뭐야? 앞서게 된다면 이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답니다. 없다. 자, 그다음 왜 갑을 사망자로 간주를 합니까? 잔존 배우자의 재혼, 상속 등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그죠.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만 이자를 사망자로 간주하면 돼요. 그에 대해 필요한 범위가 그죠. 여기다 그죠. 종래 주소지를 중심으로 상속 재혼은 공법입니까? 사법이요? 사법이죠, 그죠? 예. 사법적 법률 관계. 그래서 종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 관계, 즉 재산 가족 관계만을 종료시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시험 장소까지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면 실종 선고는 한 문제 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세요. 이자는 실종 선고 재판이 확정되면요. 주소지인 서울을 중심으로 한 재산관계,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사망자로 간주가 돼요. 근데 이자 지금 지방에 살아있죠.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에서 자기가 필요한 물건도 구입하고 땅도 구입하고 건물도 구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따라서 다른 곳에서의 법률관계. 그 다음 실종 선고가 있었고 요 날짜에 뭐예요? 사망자로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 다시 뭐예요? 갑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왔어요.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생한 이후의 법률관계죠. 저 걸어다니면서 옷도 사입고 필요한 뭐요? 건물도 구입하고 그다음에 거주할 원룸도 계약하고 문제 있다 없다? 없죠, 그죠? 따라서 생한한 이후의 법률관계, 그다음 사법상 법률관계 하나이기 때문에 선거권 등 공법상의 법률관계는 뭐요? 영향이 없다. 이 부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시험도 두세 차례 이상 지문화가 됐습니다. 즉 실종 선고로 인한 사망 간주 효과는 뭐예요? 종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재산관계, 가족관계 등 사법적 법률관계 한에서만 그 효력이 미치므로 따라서 뭐예요? 생한한 이후의 법률관계 또는 뭐예요? 다른 곳에서의 법률관계,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죠, 그죠? 따라서 실종 선고는 결코 권리능력의 소멸사유가 될 수 없다. 권리능력 소멸 사유는 사망만이 유일할 수밖에 없다. 그죠? 이 자들은 재혼 등을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뭐요? 사망자로 일정한 장소 범위 내에서만 사망자로 간주가 될 뿐이요. 자, 이 부분을 반복을 하시고. 그 다음, 생존 추정을 합니다. 자, 보세요. 언제 사망으로 간주돼요? 이 날짜에 사망으로 간주되죠? 그럼 반대로. 이 날짜까지는 뭐예요? 살아있는 자가 되죠. 그죠? 따라서 실종기간 만료 시에 사망자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뭐예요? 법적으로는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살아있는 자. 자, 여기까지는 기억을 할게요. 논리적으로. 이 부분은 체크하지 마세요.
예를 들게 되면 갑이 1945년생입니다. 집을 떠난 지가 뭐예요? 20년이나 훨씬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실종 선고 재판 받은 법 없어요. 그럼 이 자는 살아있는 자입니까? 사망자예요? 아직까지 100살 안 됐죠, 그죠? 예, 살아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뭐예요? 실종 기간이 원칙 아무리 오래 되더라도 뭐예요? 이 자는 원칙적으로 실종 선고 재판이 없는 한 살아있는 자입니다. 다만 1845년생이에요. 실종 선고 당시 받은 법 없어요. 살았습니까?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204일 가까이 됐죠,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실종 선고 없더라도 당연히 경험칙상 사망자로 취급할 수가 있다. 그런 점이에요. 즉 여명 그죠? 충분히 100살 미만이라면 살아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런 자는 원칙적으로 실종 선고 없다면 살아있는 자로 법적으로 취급된다. 다음은 뭐예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200살이 됐죠, 그죠? 실종 선고 재판이 없더라도 이미 사망자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기억할게요. 실종 선고가 있었다면 실종 선고 받은 자는 뭐예요? 실종 기간 만료 시에 사망자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뭐예요? 살아있는 자이다, 그죠? 살아있는 자이다. 이 판례가 출제된 법 없어요. 네. 그래서 부재자를 뭐예요? 사망자로 간주하려면 실종 선고 재판이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실종 선고 재판이 필요 없는 게 있어요. 보세요. 우리 경험칙상 북태평양이요. 지금 한겨울입니다. 바다에 빠지면 뭐예요? 몇 초도 못 살아요. 맞죠, 그죠? 바로 얼어서 죽어버립니다. 30노트 강풍이 불고 있고 파도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의료 작업 중 바다에 빠졌습니다. 시신 발견된 법 없어요. 1년 기다려야 돼요? 당연히 죽었습니다. 살아 있을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따라서 이와 같은 극한 경우는 뭐예요? 실종 선고 없더라도 개별 소송에서 당연히 경험치가 뭐예요? 사망자로 취급할 수 있답니다. 있다. 자, 아직까지 여기까지 출제 안 됐어요. 원칙적으로 뭐예요? 부재자를 사망자로 다루려면 뭐예요? 실종 선고가 있어야 함이 원칙이 되죠. 그런 정도로만. 자, 실종 선고 취소로 갑니다. 그래서 갑에게 실종 선고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자는 사망자로 간주가 돼요. 사망자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 효과를 번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실종 선고 재판을 취소하는 수밖에 없죠, 그죠? 실종 선고를 취소해야 돼요. 따라서 아무리 이 자가 뭐예요? 살아있음이 확인이 되었더라도 실종 선고 효과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재판으로 실종 선고를 취소치 않고는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없다, 그죠? 이게 간주 효과입니다. 자, 볼게요. 29조 1항입니다. 실종자의 생존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은 법원은 한 명 체크할게요. 본인 체크할게요. 실종 선고를 취소를 하기 위해서도 뭐예요? 반드시 청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되죠. 근데 청권자가 한 명이 더 추가된다, 그죠? 실종 선고 재판의 청권자와 달리 취소 재판은 본인도 청권자가 되더라고요. 그죠? 본인 이해관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자의 청구가 있으면 반드시 종전의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근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래서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되면 그 선고가 잘못이 됐죠, 그죠? 본문에서 확인하니까 안 적어도요. 종전의 선고가 진실에 반하기 때문에 취소했죠. 그럼 선고로 인한 효과는 원칙적으로 실종 선고가 없던 것으로 되돌아가 버린다, 그죠? 선고에 대한 효과는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효과를 고집하는 순간 실종 선고를 재판을 믿은 자에게 뜻하지 않은 엄청난 손해를 끼칠 수 있죠, 그죠? 그 실종 선고 재판을 믿은 자를 부할 목적으로. 그러나 제일 많이 떴던 거예요. 각종 시험, 우리 시험도 똑같습니다. 언제부터요? 실종 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되더라도 언제부터요? 실종 선고 이후에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는 그대로 유효하다, 그죠? 선고가 취소가 되더라도. 그 다음 2항입니다. 실종 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 선고를 직접 의료 재산을 취득한 자. 당연히 뭐요? 사려고 뜨면 상속인이겠죠. 상속인이 뜹니다. 따라서
실종 선고 확정되면은 실종자의 재산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죠. 그 상속인이 이를 원하면 그 재산을 취득했습니다. 근데 종결 선고가 잘못돼서 취소가 됐죠. 그럼 이자는 상속받은 재산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한다. 근데 그 반환 범위는 부당이득 반환 범위하고 똑같다 그죠. 따라서 직접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서리인 경우는 현존하는 이익까지, 악인 경우요 이자 플러스 손해까지 반환하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금방 읽었던 조문을 하나하나 확인할게요. 갑에 대한 실종 선고를 취소를 하려면 첫 번째 실질적 요건. 갑이 살아있음이 확인됐죠. 자, 앞서 이자가 10년도 1월 1일부터 소식이 끊겼다 해서 뭐요? 14년도 12월 31일이 실종기간이 만료됐죠. 그 실종선고 재판했으면 이 시점에 사망한 것이 된다 그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때 사망했음이 밝혀졌습니다. 법적인 사망 시점과 실제 사망 시점이 다르죠 그죠. 그러면 상속일이 뒤바뀔 수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해한 때 사망한 사실 있으면 실종 선고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법조문이 있어요. 그런데 뒷부분 실종 기간 기산점의 어느 시점에 생존한 사실. 부인이 남편이 언제부터 생사가 확인이 안 된다. 이때부터 확인이 안 됐다 해서 5년을 채우자마자 실종 선고 재판을 청구해서 실종 선고 재판을 받았죠. 근데 나중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남편으로부터 뭐요? 여기까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럼 생사불명, 즉 실종 기간이 5년을 채웠다 못 채웠다? 못 채웠죠. 그러면 실종 선고가 잘못됐죠. 따라서 이 부분은 조문이 없지만 해석상 여튼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의 사실의 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질문한 적이 있어요. 이 부분 뭐야? 명문의 교정은 없지만 해석상 인정이 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그죠. 한 번 딱 출제되고 그다음부터는 출제 안 돼요.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거죠. 자, 그럼 갑니다. 형식적 요건. 그래서 이 같은 사유가 인정이 되더라도 뭐요? 실종 선고를 취소를 하려면은 반드시 뭐요?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권에 한 실종 선고 취소 재판은 없다 그죠. 다만 청구권자가 한 명 더 추가되죠 그죠. 본인도 추가되더라고 확인하시고. 그다음 또 하나 실종 선고 취소에 있어서 그 절차적 요건 중에서 단골 질문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공시채권은 실종 선고 재판과 달리 필요 없다 그죠. 왜요? 이미 생존 사실 등이 이미 확인이 되었으므로 공시채권은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건이 구비되면 법원은 반드시 갑에 대한 종전의 실종 선고 재판을 취소하여야만 합니다. 효과를 갑니다. 그래서 갑에 대한 실종 선고가 잘못되었음이 확인이 됐죠. 그럼 법원은 반드시 종전의 선고를 취소해야 됩니다. 체크할게요. 종전의 선고가 뭐요? 취소되면 선고라는 효과는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즉, 왜 실종 선고를 취소했어요? 선고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취소가 되면 뭐야? 그 선고는 없던 것으로 돼버려요. 처음부터 없던 거로. 그래서 소급해서 모여야 됩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부터는 손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생존을 이유로 취소됐다 그죠. 그러면 가족관계. 그러면 살아있으면 확인되니까 뭐예요? 실종 선고가 없던 게 돼버려.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어른 다시 갑의 부인이 되고 그죠. 상속인이 받던 재산은 상속이 없던 것으로 되돌아가니까 뭐예요? 다시 누구의 재산으로? 실종자의 재산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 다음 실제 사망 시점과 실종 선고라는 사망 시점이 다름을 위해서 선고가 취소됐다. 그때는 뭐예요? 실제 사망일을 기준으로 뭐예요? 상속 등을 다시 정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기산점 이후에 어느 시점에 생존 사실이 확인됐죠. 그럼 실종 선고가 잘못됐죠. 그러면 취소되면 실종 선고가 없던 게 됩니다. 따라서 뭐예요? 재산관계, 가족관계가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근데 뭐요? 이때까지는 소식이 갔죠. 근데 다시 뭐요? 실제 소식이 완대로도 다시 또 5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럼 재차 필요하면 뭐요? 다시 실종 선고를 밟으면 된다, 그죠? 자, 원칙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되면 뭐요? 종전의 선고로 인한 효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예, 중요 표시하시고 실종 선고 취소는 가장 중요합니다. 자, 다시 그림을 그려볼게요. 갑에 대해서 뭐요? 이때 실종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뭐요? 그 실종 선고가 잘못돼서 취소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을이 그 재판 이후에 뭐요? 그 재판이 취소되기 전에 병가 재원을 했다. 그 다음에 상속인이 을밖에 없어요. 상속받은 재산은 뭐요? 실종 선고 재판 이후에 그 재판이 취소되기 전에 저에게 매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등기까지 넘어갔다. 원칙만 고집하게 되면은 선고라는 효과가 뭐야? 모두 소급해서 무효가 되므로 을은 다시 갑의 부인으로 되돌아가야 되고 이자가 뭐야? 매수한 재산도 뭐야? 갑의 재산으로 되돌아가죠. 그죠? 그러면 이자들에게 극도의 어떤 법적인 혼란을 가져다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애의 교정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자들은 왜 재혼하고 상속받은 재산을 팔았어요? 실종 선고 재판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처음부터 뭐예요? 재판이 제대로 됐다면 이와 같은 문제는 생길 수 없죠. 그래서 재판을 믿은 국민은 보호를 해야 되겠죠. 재판은 언제 있었어요? 이때 있었죠. 잘못됐다는 재판은 이때 있었죠. 그죠? 그래서 누구만 보호합니까? 재판을 믿은 자만. 그래서 보호된 시간적 한계, 이거 중요합니다. 언제부터요? 실종 선고 이후부터 뭐예요? 취소 전까지 선의로 한 행위만. 따라서 여기 속입니다. 실종기간 만료 시에는 실종선고 재판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잖아요. 항상 재판은 뭐예요? 실종기간 만료 시보다는 몇 개월은 재판은 늦어요. 6개월은 최소 늦죠. 그죠? 공시차고 6개월을 반드시 거쳐야 되므로. 따라서 항상 뭐예요? 실종기간은 뭐예요? 재판보다는 최소한 6개월은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하고 6개월을 빼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아무리 뭐예요? 선이더라도 실종 선고 있기 전까지는 뭐예요? 절대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요. 실종 선고 후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취소 전에 선이라는 행위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때 선이 뭐예요? 쌍방 모두의 선의를 말한다. 따라서 예컨대 을병이 모두 선입니다. 그럼 갑에 대한 실종 선고 재판이 취소가 되더라도 뭐요? 이자들의 재원만이 유효하죠. 그죠? 을은 갑의 부인은 절대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일방이라도 악이다. 그죠?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됩니다. 그래서 을은 뭐요? 갑의 부인이 되어버려요. 법적으로. 근데 갑 입장에서는 남편이 있는 부인이 다른 남자하고 또 잠자리를 하더라고요. 이혼 사유가 되고. 병은 뭐요? 남편이 있는 여자가 자기하고 다시 또 이중으로 혼했죠. 예, 취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을이 상속받은 재산을 병에게 매도했습니다. 그때 쌍방 모두가 선이다. 그죠? 그때는 을과 정간의 매매는 영향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이제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실종선고 취소가 되더라도 이제는 정당한 그 재산의 소유자므로 매수한 부동산을 갑에게 되돌릴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일방이라도 악입니다.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므로 그 재산은 다시 눕게 돼요. 갑의 재산이 되죠. 그죠? 그럼 정은 소유자가 아니죠. 따라서 갑에 대해서 반환을 해야만 된다. 그죠? 자, 따라서 뭐요? 실종 선고 전에 뭐요? 행위는 절대로 뭐요? 보호받을 수가 없다. 그죠? 실종 선고 이후 취소 전까지요. 여러 번 연습 부탁드릴게요. 제일 많이 쏙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행위만 보호됩니까? 실종 선고 이후부터 뭐요? 취소 전까지의 행위만.
따라서 아무리 선이 일자도 뭐야? 실종 선고도 있기 전에 행위는 보호받지 못한다. 자, 그 다음. 여기 볼게요. 그림을 통해서 두 번째, 실종 선고를 직접 원효 재산을 취득한 자. 그림 보세요. 갑이 돼서 실종 선고 재판이 있습니다. 그럼 등장인물이 갑을병으로 해볼게요. 을이 상속인이고 병은 을이 상속받은 재산을 매매를 통해서 취득을 했습니다. 그럼 갑에 대한 실종 선고 재판을 직접 원인으로 해서 재산을 취득한 자는 누굽니까? 을이죠, 그죠? 이 자는 갑에 대한 실종 선고 재판을 직접 원인으로 해서 재산을 취득한 자입니까? 상속인이 실종 선고를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뭐예요? 매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취득한 자요? 간접이다, 그죠? 그래서 이 자가 보호되느냐는 금방 봤죠. 쌍방 모두가 선이라는. 그런데 이 자는 무조건 반환해야 돼요. 예, 실종 선고를 직접 원효 재산을 취득한 자는 무조건 반환. 그때 쌍방 모두가 선이라면 이 자는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하죠. 그때 이 자는 반환인데 다만 선이자니까 뭐예요? 이 자는 현존하는 이익까지만. 악이라면 뭐예요? 손해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실종 선고를 직접 원효 재산을 취득한 자 상속인으로 보시면 돼요. 당연히 상속인으로 뜰 겁니다. 그래서 직접 원효 재산을 취득한 자, 이 자가 뭐예요? 선이자라면 현존이, 악이라면 이자 플러스 손해까지, 그죠? 예. 부당이득 반환범위하고 똑같습니다. 자, 기타. 보세요. 그럼 이 자는 상속받은 재산을 반드시 반환해야 되죠. 또는 이 자가 간접으로 매매를 통해 취득했어요. 근데 일방이라도 악입니다. 재산을 반환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 자가 다른 제도, 시효 취득을 했다, 그죠? 선의 취득했다. 그럼 실종 선고와 상관없이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때는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되더라도 그 재산을 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우리 이제 물권법 배웠죠. 따라서 실종 선고 취소로서 뭐야? 그 재산을 실종 선고를 받은 본에게 뭐야? 반환할 의무가 있는 자일지라도 뭐야? 이 자들이 다른 원인, 시효 취득이라든지 뭐야? 선의 취득 등 별도의 어떤 다른 원인에서 유약의 그 물건의 뭐요?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되더라도 뭐요? 반할 필요가 없다, 그죠? 취득 시효 등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이겁니다. 자, 지금까지 실종 선고 취소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현존 이익이라는 문구는 교과서 보충 파트를 보세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느냐? 그 문구를 그대로 이해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죠? 숫자가 뜨면은 뭐만 빼면 된다, 그죠? 유흥비나 도박 등으로 탕진한 것 빼놓고 다 현존하는 걸로 보고 문제를 풀면 좋겠다, 그죠? 자, 일단 문구를 설명을 드릴게요. 즉, 현존 이익이란 내가 상속으로 뭐요?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 현금을 그대로 뭐요? 가지고 있다, 그죠? 그 이익을 원형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 당연히 현존하고 있죠. 또는 그 돈을 가지고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럼 현존합니까? 현존 안 해요? 현존하죠. 형태가 바꿔서 남아있는 거. 이런 것들이 현존이익이에요. 현존이익. 그래서 보세요. 내가 상속받은 돈으로 물건으로 바꿨다, 그죠? 또는 생활비로 돼 있었다. 원래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생활비는 누구 돈으로 써야 돼요? 자기 돈으로, 그죠? 그래서 내 돈의 형태로 뭐요? 밖에 있는 거예요, 그죠? 내 돈이 그만큼 쌓여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존이가 뭐요? 어떤 것만 빼면 된다, 그죠? 상속받은 재산을 유흥비나 음주, 가무 등으로 뭐요? 탕진한 것 빼놓고는 다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중 혹시나 뭐요? 숫자 문제로 실종선과 취소가 됐을 때 선의 상속인의 반환 범위는 하면 뭐요? 뭐만 빼면 돼요? 음주, 도박 등으로 탕진한 것 빼놓고 나머지는 다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풀면 된다, 그죠? 네. 이렇게. 자, 그럼 기출문제를 봅니다. 자, 교과서 기출문제 24회차를 보세요. 한꺼번에 부재와 실종을 뭐요? 종합해서 한 문제 떴습니다. 부재와 실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생존하고 있음이 분명한 자.
체크하시고. 이자는 뭐예요? 부재자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죠. 부재자는 뭐예요? 생사불명자일 필요가 없다고 그죠. 그 점에서 실종자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예. 부재자는 누굽니까? 재산이 관리가 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자를 부재자. 반드시 뭐야? 실종자와 달리 생사불명일 필요 없죠. 따라서 뭐야? 생존하고 있으니 분명한 자일지라도 뭐야? 납부거 부등은 부재자가 될 수 있다 그죠. 있다. 그다음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는 뭐야? 법정 대리인이죠, 그죠. 그래서 법원도 필요하면 뭐야? 언제든지 개임할 수 있고 자기도 뭐야?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죠, 그죠. 있다. 들었습니다. 그다음 처분행. 처분행위는 자유로이 할 수 없다죠. 법원에 선임한 재산 관리는 관리 행위까지는 자유지만 처분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이죠. 그래서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자유롭게 할 수 없다. 그 다음 4번 실종 선고를 받은 자가 종전의 주소에서 체크할게요.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실종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자, 제일 중요합니다. 4번 질문이. 실종 선고로 인한 사망 간주는 어디에 한해서만 효과가 미쳐요? 종래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재산관계, 가족관계 등 사법적 법률관계 한해서만. 따라서 다른 곳에서의 법률관계. 그 다음 뭐요? 4번. 이자가 뭐요? 살아서 돌아왔어요. 실종 선고를 받은 자가 뭐요? 종전의 주소에서 살아 들어서 새로운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렵니다. 새로운 매매계약 등을 체결할 때 종전의 실종 선고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지문이요. 그래서 우리 시험도 도시 잘 출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다른 곳에서의 생활관계, 살아서 돌아온 이후의 법률관계는 실종 선고 취소하고 상관없죠. 상관없이 유효하게 할 수 있답니다. 4번 질문. 다만 선고로 한 효과는 뭐예요? 번복하려면 실종 선고를 취소하는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새로운 법률 관계를 체결 그죠. 다른 곳에서의 법률 관계 체결은 실종 선고 취소할 필요가 없다 그죠. 실종 선고 취소 없더라도 유효하게 어떤 법률 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 4번 지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 5번 지문. 잠수 장비 착용. 이건 뭐예요? 특별 실종이 아닌 보통 실종이라고 그죠. 그래서 또 반복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럼 실종 선고의 범위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교과서를 보세요.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자로 간주가 됩니다. 이때 사망자로 간주되는 범위는 종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뭐요? 사법적 법률 관계에 한한다 그죠. 따라서 중요하다 그죠. 다른 곳에서의 생활 관계 또는 뭐요? 살아서 돌아온 이후의 생활 관계. 여기 뭐야? 4번 지문이죠 그죠. 종래 주소지로 돌아와서 뭐요? 새로운 매매 계약 등을 체결하기 위해서 종전의 선고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취소치 않고도 유효하게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실종 선고의 사망 효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문이 되고, 그다음에요 취소에 있어서는 뭐요? 중요한 지문이 종전의 선고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종전의 선고로 인하는 효과는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다만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실종 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는 그대로 유효하다 그죠.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매일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리고 문제가 뭐예요? 뒷다 깁니다. 숫자도 있죠, 그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체면을 그런 거예요. 이 같은 숫자도 언급되어 있고 문제도 깁니다. 충분히 내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험 현장에서 맞닥뜨리면 뭐예요? 이 문제는 그 순서대로 풀고 넘어갑니까? 뒤로 미뤄요? 뒤로 미뤄야 됩니다. 왜요? 산수가 잘 안 돼요. 당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는 뭐예요? 뒤로 미루는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문제를 푸는 요령이요. 얼핏 눈으로 보기에는 문제 숫자가 있죠. 근데 지문에 5개의 지문 중 숫자가 있는 지문이 몇 번이요? 하나밖에 없죠. 자, 그러면은 뭐예요? 숫자 있는 지문은 뭐예요? 먼저 확인됩니까? 뒤로 미뤄요? 뒤로 미룹니다. 그 상태죠. 그래서 4개의 지문이 뭐예요? 숫자 아닌 지문이 여기서 답이 있다면 뭐예요? 숫자 지문은 볼 필요 없어요.
근데 4개 지문이 답이 없죠. 그럼 숫자 지문이 그냥 답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객관식으로 요령대로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어부갑은 15년 7월 1일 체크할게요. 15년 7월 1일 태풍으로 인하여 선박이 침몰. 그러면 보통 실종 사건입니까? 특별 실종이요? 특별 실종이죠. 그러면 요 날짜에 침몰이니까 그러면 사망 시점은 1년이니까 뭐예요? 언제 사망이요? 16년 7월 1일이다. 그죠? 그때가 사망 시요. 맞죠? 그죠? 그래서 재판이 17년 10월 1일 선고를 받아. 재판은 요때 있었어요.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실종 선고에서 필요한 실종 기간은 1년이다. 답이 너무 쉽죠, 그죠? 정답 1번. 특별 실종 사건이다, 그죠? 네, 그다음 2번. 이자는 언제요? 재판 시간이라며요? 16년 7월 1일 실종 기간 만료 시 사망자로 간주. 틀렸습니다. 그다음 3번. 제일 많이 출제가 됐던 거죠. 1순위 상속일이 있는 경우는 2순위 상속일은 실종 선고 청구를 할 수 없다. 그죠? 그다음 4번. 갑이 극적으로 살아서 종래 주소지로 돌아오면 위 실종 선고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말도 안 된다. 그죠? 반드시 실종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재판을. 그죠? 그다음 5번. 제일 요부를 줄하셔야 돼요. 상속인은 무조건 상속받은 재산을 반해야 되죠. 5번. 갑의 생안으로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 갑의 상속인은 악의인 경우에만 상속 재산을 갑에게 반할 의무가 있다. 됐다. 그죠? 선이든 악이든 반드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 범위가 선이자는 뭐예요? 현존이익까지만, 악이자는 손해까지. 그죠? 그 반환 범위만 차이가 날 뿐이에요. 자, 마지막 문제 갑니다. 10번 문제. 실종 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특별 실종이죠. 위난 실종 뭐예요? 위난이 종료한 때부터 1년 맞죠? 1년. 그다음 2번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한 것으로 의제, 간주가 되며 맞죠? 그죠? 실종 선고 자체가 법원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과는 계속 맞죠? 그 효과를 번복하려면 실종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다음 개별 판례 문제입니다. 왜 실종 선고 재판이 필요했죠? 법적으로 사망자로 간주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미 뭐요? 법에서 사망자로 취급되는 자에게는 실종 선고 필요 있다 없다? 없다죠. 따라서 가족관계 등록부상 사망자로 기재가 되어 있는 자는 사망 기재 뭐요?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그 자에서는 실종 선고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이미 법적으로 사망자로 다뤄지기 때문에. 그 다음 4번. 절대 안 틀리죠. 그죠? 이제는 제일 많이 떴어요. 2순위 상속일은 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죠. 그 다음 이 판례 설명했어요. 그죠? 최소한 상속을 받으려면요. 피상속인보다 조금이라도 오래 살아야만 하죠. 그죠? 요즘은요. 그래서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딸에 대한 뭐요? 실종 선고 재판이 있었지만 그 재판으로 뭐요? 사망 시기가 피상속인은 뭐요? 사망 전후로 되었다. 그죠? 그럼 그때는 뭐요?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상속 받을 수가 없다. 요즘은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지문이 정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뭐요? 쉬었다가 법인 이하로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